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무척 쌀쌀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하지만 오늘 낮에는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내일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추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계절의 변화는 정말, 그리고 자연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아 대통령께 교체를 건의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뜨거운 사안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뜨거운 문제들이 등장했는데, 그런데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이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 정치권은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의혹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론에 어필하려 하지 말고 차분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을 활용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돌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대권도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의사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점으로 잘 알고 있을 반 총장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반 총장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반 총장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반 총장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성을 갖기 위해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는 지금 정치공학적 상황에서 설사 후보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라는 생각입니다. 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을 정치권 인사들 대다수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후보 단일화의 여론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돌리면서 다른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수순 중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카드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부동산 규제책이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온다 그러네요. 예, 이르면 이달 중이고요. 아니면 다음 달로 연기될 수 있는데요. 예. 2주 전에 대출 규제책이 나오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기존 아파트 시장은 조금 진정되면서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정부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고민되는 게 부동산 과열은 잡으면서 내수, 경기는 위축되지 않도록 이른바 선별적 족집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감기약 먹으면서 잠 안 오고 컨디션 유지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죠.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부가 지금 조금 규제에 나서긴 했지만 주택 청약 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예? 네,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은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시장은 아직까지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서울, 마포, 경기, 화성 이런 데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경쟁률이 1순위에만 70대 1, 40대 1이 넘었거든요. 이야. 예. 분양시장 열기는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위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도 주요 신규 청약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단 하나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중도금 대출도 좀 어려워지고 있죠. 맞습니다. 확실한 자금 마련 대책 없이 일단 분양만 바꿔보자고 했다가 현재 정부가 일부 지역에,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주로 강남권이 되겠죠. 분양권 전매 기간을 늘리는 전매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실수요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투기 세력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2%대 금리 대출을 받아서 일단 분양받아서 예.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니까 실수요자만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리고 미국의 2위 통신사죠. AT&T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를 인수했네요. 예?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AT&T는 미국의 2위 이동통신 회사고요. 예. 타임워너는 3위 미디어 회사인데 이 타임워너가 가지고 있는 게 다들 아실 겁니다. CNN이죠? 예. 맞습니다. CNN도 있고요. 워너브라더스도 있고 우리로 따지면 케이블 방송국인 HBO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죠. 예. 인수액이 우리 돈으로만 97조 원이 넘습니다. 2011년에 미국 최대 케이블 TV 업체인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셜을 인수했는데 그때도 이게 콘텐츠 기업이죠. 이보다 훨씬 인수 금액적인 면에서 큰 거래액이다, 딜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인수하려면 정부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SKT가 CJ 헬로비전 맞습니다.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거절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당선되면 이 계약을 저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대기업의 메가 파워에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서 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타임워너 인수하려던 기업들 좀 있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타임워너가 꽤 괜찮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미디어 재벌이라고 하죠. 루퍼트 머독도 2014년에 이 타임워너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도 올해 초에 타임워너의 인수유자 차진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이번에 AT&T가 차지를 했는데 AT&T는 타임워너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몇 가지 계약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위약금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내놔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도 AT&T는 타이머에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그 일본의 알리바바라고 불리는 기업체가 일본 전자 상거래 업체 라쿠텐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라쿠텐이 우리나라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라쿠텐은 뭐 일본의 프로야구단도 있고요. 예. 비셀고베라는 축구단도 가지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로 따지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 라쿠텐이 한국의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증권이 보유한 현대저축은행인데 현대증권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했죠. 예. 그래서 KB금융이 이미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저축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여기 입찰에 알리바바가 일본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라쿠텐이 참여를 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인수자가 될 게 유력한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1, 2, 3위 저축은행이 다 있는데 이게 모두 일본계 자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현대저축은행까지 일본 자본으로 넘어가면 저축은행 업계는 다 이제 일본 1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해약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불황 때문에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불황이 한 지표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보험하고 결혼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네. 무조건 중도 해약하면 손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죠.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금융상품의 해약 순위는 어려울 때 예금을 가장 먼저 해약하고 그다음 펀드 마지막에 보험을 해약해야 되는데 그만큼 손해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약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약이 늘고 있는데요. 예. 상반기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이 1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작년보다 5% 늘었고요. 2002년 이후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반기 해지환급금 환급 규모는 최대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는데 NC가 두 번 계속 2연승 걸었죠. 그죠? 예, 1차전 3대2, 2차전 2대0으로 NC가 승리했습니다. 1, 2차전이 모두 다 이 투수전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NC의 폭발력이 LG보다 한 수 위다. 이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1차전에서는 이 터질 듯 안 터지던 NC 타선이 0대2로 뒤진 이 9회 말에 안타 5개 몰아치면서 3대2로 역전승했고요. 2차전에서는 이 박성민 선수의 결승 투런 홈런 한 방으로 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예. 이 플레이오프가 오전 3성 승제인데 1, 2차전은 모두 다 따냈기 때문에 NC가 사실상 한국 시리즈 진출에 한 발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G가 그러니까 오늘 지문 끝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경기는 이 3차전은 이 잠실구장에서 오후 6시 30분에 열리게 되거든요. LG가 류제국, NC가 이 장현식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는데 예. 1, 2차전이 투수전이었다면은 오늘은 이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경기 포인트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NC의 선발 장현식 선수입니다. 이 장현식 선수가 과연 몇 이닝을 버틸지가 관건인데 이 NC가 이 불펜이 든든한 편이기 때문에 이 장현식 선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흐름은 NC로 간다고 보고요. 이 반대로 보면 LG 입장에서는 이 장현식 선수를 상대로 해서 먼저 점수를 뽑아내고 달아나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2차전에서는 NC 원종현 선수 155km 강속구로 던졌는데 이 원종현 선수가 그
암 걸렸다가 그걸 극복하고 마운드에 예. 다시 선 선수죠? 예, 맞습니다. 이 원정현 선수가 그 2006년에 LG에 입단했다가 2010년에 방출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2011년에 이 신생팀 NC의 테스트를 받고서 입단했고요. 이 프로 입문 9년 만에 2014년에 처음으로 1군에 데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2015년 1월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2015년 한 해 동안 암과 싸워 이긴 뒤에 올해 기적처럼 부활했습니다. 이 3승 3패 3세이브 17홀드로 활약을 했는데 2차전에서도 1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 155km 강속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 이 시구자가 이 김해 내동중학교 1학년 위주빈 학생이었거든요. 예. 위주빈 학생 암 투병 중입니다. 아. 이 원종혁 선수가 위주빈 학생의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위주민 학생 제가 볼 때는 많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워낙 어린 학생이고 그러면 또 그만큼 힘도 있으니까요. 빨리 완쾌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프로배구에서는 대한항공이 3연승을 달렸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인 OK저축은행이요. 3연패로 좀 부진하네요. 예, 앞서도 이 저축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우승 후보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이기고 3연승을 달렸거든요. 예. 3대2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 대한항공은 외국인 선수 이 가스 파리니 선수가 24득점, 김학민 선수가 1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OK저축은행이 이 배구 스타 출신 김세진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이 삼성화재 시대를 끝낸 그런 팀이거든요. 2회 연속으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했고요. 그런데 지난 시즌 우승의 주역인 심원 선수가 빠지고 국내 주축 선수들이 부상 후유증으로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되면서 초반 부진에 빠졌습니다. 예. 자,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막판까지 우승 경쟁이 치열한데 예. 이 전북 현대와 FC 서울이 승점 다득점까지 똑같이 동률이라고 그러네요. 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이 전북 현대가 울산 현대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예. FC 서울이 상주 상무하고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북과 서울이 승점 61점도 똑같고 다득점도 61골로 똑같습니다. 골득실에서 전북이 플러스 24, 이 서울이 플러스 17이기 때문에 골득실에서 전북이 간신히 1위를 지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에 한 경기에 따라서 1위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북과 서울 모두 3경기 남았는데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전북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 소리, 기계의 끼 소리, 벌레의 웽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3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 10분 전쯤에 끝이 났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암사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여전히 정체는 심한 상황이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의 경우는 광진교 이전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이촌동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성수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평교부터 신정교 사이 양방향에서 밀리고 있고요. 주변의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 길 목동교 위에서 정체고, 반대편 여의도 쪽으로는 신월에서 영등포구청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출발 이종근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새 아침에도 어디선가 말을 타고 있을 너를 생각하는 남자 서양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손학규 전 대표 전남 강진에서 2년여간의 집거를 마치고 정계에 복귀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바로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이거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그렇지요. 예,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한다면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모르던 게 미쳐야 되는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온다, 복귀한다 했으므로 사실상 뭐 미미한 그런 영향이겠는데 문제는 꼭 미미한 영향에 그칠 것인가,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전 고문의 변수는 손학규 전 고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뭘 하고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합류를 하느냐,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느냐, 그게 훨씬 더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이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새 판을 짜겠다. 이것이 예전에 새 판 짜겠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보이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향이 안 미치겠지만 상당히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네, 서영 수장님. 저는 뭐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승차시키면 아주 큰 정계편의 태풍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두 분만의 연대만으로는 문재인 낙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냐. 두 분이라는 게 손학규 안철수 예. 두 사람만의 연대는 반문재인 연대, 문재인 낙선 연대라고 하는 한계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10년 전공교체로 연대를 기정사실화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연대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대권 3수생, 안철수 전 대표는 대권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참진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수생은 아니죠. 입시를 포기했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재수에 도전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삼지대가 힘을 가지려면 반기문 사무총장 정도는 합류해줘야 양강 체제를 뒤흔들 만한 파괴를 가질 텐데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10년 정권 교체하면서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내가 먼저 할래 손학규. 당신은 당명 개정부터 시작해서 당의 정권을 드릴게요. 하지만 대권 출마는 제가 안철수. 이 두 분의 이런 동상이몽 때문에 과연 손안연대 자체도 불안하다면 여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모실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라면 실제 제3지대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 소장님의 말씀의 전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권을 치른다는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손학규 전 대표는 제7공화국을 열어가겠다. 분명히. 나는 6공화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브랜드가 이번에는 저녁 있는 삶에서 제7공화국으로 좀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 어쨌든 이 제7공화국을 기초로 해서 개헌이다. 나의 어떤 그 모토는 개헌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 즉시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떠올랐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아예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 사람한테 나는 올인하겠다. 거의 그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단 김종인 대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손을 잡는다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를 모으는 어떤 이
터미널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제3지대가 사실 굉장히 이 세력이 형성이 되지도 못하고 화제도 되지도 못했는데 손학규 전 고문이 이제 하산을 하고 거기에 합류할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상 간판이 돼버렸어요. 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의화 의장이나 혹은 김정인 저는 이 간판이 될 수는 없거든요. 간판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권력을 진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간판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제3지대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개헌을 고리로 해서. 매기로 해서. 네, 저도 그 7공화국은 사실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이제 내각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는데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게 하는 게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크게 이해 요구가 없는데 다만 여의도와 정치권 내에서는 그 정계 개편의 중요한 명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학규답게 나는 대통령이 너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의 민주당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힘드니 탈당을 해서 제가 안철수와 연대해서 힘을 키워서 다시 문재인과 진검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더라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웠을 텐데 그 명분으로 내각제를 건 것이 여의도에서는 설득력 있는 정치적 레토릭일지 몰라도 국민을 설득시키는 감동은 좀 없었다. 이게 좀 한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각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종국 장님. 저는 사실 지금 대통령 중심,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말씀 많이 하고 물어보신다면,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이거보다 내각제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냐면 사실 이 직전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 직전까지는 30% 이상의 고정 지지율이 있는 후보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진짜 앞으로도 계속 도토리일 거다. 그 도토리들의 사실은 이합 집산이 이 경선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에서도 사실 서로 이 권력을 나누는 연습. 함께 이 손을 잡는 연습.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건 내각제지 대통령 중심제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만약 하면 20%도 안 되는 지지율로도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만 보더라도 대통령제 폐해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보다도 안정적인 그 정치 체제인 내각제로 가는 걸 선호하는데 다만 내각제라는 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고정불변으로 쭉 권력이 유지되기 쉬운데 그 전에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다수의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이 실제 정치적으로 많이 진입이 돼 있더라면 그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각제로 가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수를 반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그분들이 정치에 제대로 진입하고 못한 상태에서 내각제는 자칫 양강의 지역과 패권과 이념의 를 기반으로 둔 기성정치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오히려 진입 장벽의 턱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사실은 내각제에 의해서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임기제니까 이게 5년은 분명히 간다라는 그걸 그렇지 않은데 내각제는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그런 행정에 있어서 이 정치적 중립도 확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사실 내각제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일단은 그 내각제냐 아니냐는 거는 차후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개헌 자체. 권력 구조를 갖고 개헌을 얘기하면 자꾸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너무 협소해질 것 같고요. 개헌은 좀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가 87년 체제에서 지금의 어떤 체제는 너무나 다르다. 통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까 국민의 삶과 유리된다고 말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아요. 설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개헌을 해야지 저는 권력 구조를 갖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반대합니다.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아니 등이 1, 2, 3등인데 좀만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대통령을 포기하고 나눠먹기 하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의 핵심은 분권인데 분권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맞아요. 등외 밖에 있는 사람들 순위가 먼 사람들은 네. 힘을 합쳐서 1, 2, 3등 구도를 깨기 위해서 합정연행을 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그 계기로 삼는 건데 제가 만약 1, 2, 3등 안에 확실한 등에 들어도 내각제에 대해서는 별로 따라서 대선의 이해에 따른 내각제 개헌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그것이 아닌 게 언제 그렇게 개헌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임기를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요즘 서소장이 SF를 많이 봐요. 외계인이 오는 게 외계인 오는 거 기다리기 더 빠르겠네요. 예? 자,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 때문에 개헌이라는 것이 불씨가 지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좀 더 지켜보고요. 자,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달라도 너무 다른 여와야입니다. 이거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당은 송민수 회고록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건데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네, 지금 언론들이나 혹은 오늘 이 이슈 자체가 자, 양쪽이 있는데 이쪽은 송민수 회고록을 키우고 싶어 하고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최순실 문제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실상 이 두 부분은 뭐 서로 이렇게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또 여야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송민수 회고록은 야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사실 송민수라는 사람이 여당 사람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렇죠. 아니요, 친노예요. 그 사람은 원래. 이 책을 봐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내부의 문제인데 이 내부의 문제에서 사실 이걸 바라보는 어떤 이 문제가 제3지대 쪽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될수록 왜냐하면 문재인 대안론 이 부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 문제가 계속 될수록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기보단 제3지대 쪽 사람들이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반문, 비문 사람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예. 야당 구도에서. 자, 이쪽 최순실 씨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최순실 씨 문제가 계속될수록 이 현 정부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현재까지의 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은 연동되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몇 포인트씩 미세하게라도. 그래서 사실상 반기문 총장이 이 최순실의 고리를 끊으려고 뭐 제3시대로 간다?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김용한 사무총장이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오늘 인터뷰에서. 네.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사실상 반기문 총장 이 변수가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의혹은 반기문 총장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 유리하다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양쪽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세력들이 활동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뭐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회고록엔 발이 없으나 달리는 말에는 발이 4개나 있다. 아까부터 말만 쓰시는데. 송민순과 최순실을 대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체급이 다른 것 같아요. 총민순 문제는 어찌됐든 대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념과 안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사는 문제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최순실 문제, 우병우 문제, 특히 최순실 문제는 돈도 실력이다. 그리고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 사건들이 표면화되면서 더구나 지금 다음 달이면 수능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수능생들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이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 권의 회고록 문제로 미르 K스포츠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 소장님 말씀은 뭐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복잡해서 잘 피부로 느끼기 어렵겠지만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다르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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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예,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뭐를 덮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단기적인 부분 아니냐. 이번에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안으로 갔을 때 사실 예산안도 그래요. 이 문제를 갖고 옥신각신 한다고 치더라도 속으로는 계속 타협을 볼 겁니다. 그래서 뭐 딜을 하고 전액 삭감이라고 지금 야당에서 이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뭐 미르 K스포츠와 관련해서 그게 다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거든요. 그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뭘 삭감하고 뭐를 대신 주고 하는 카드를 지금 뭐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마 뭐 서 소장님 말씀처럼 서로 공방을 벌이고 누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언론이 쓸겠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경선 문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더 관심이 있고 사실 그게 중장기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송민수 회고록 문제도 겉으로는 지금 일단 잠복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나와요. 그건 비문 반문계에서 먼저 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 5% 미만의 후보들이 도리어 이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새누리당 쪽이 아니고 그런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될 테고, 그러니까 지금은 잠복기일 테고 최순실 정유라 이 모녀의 문제는 지금 막 다 드러난 것 같죠? 아니요. 더 앞으로도 사실 큰 문제들이 또 연결고리로 해서 우병우 수석과의 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누구를 덮냐 안 덮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둘 다 사실은 지금 아직도 휴화산이다. 활화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저도 이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는 종북 내통이다, 찌질한 정당이다라고 갈 게 아니라 다행히 다음 달 초에 문재인 대표가 최순실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보 정책에 대해서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빙하를 어떻게 흐를 것인가, 꽉 막힌 이 얼어붙은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빙하를 흐르는 해법에 대해서 여와야가 햇볕론과 강경론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는 융합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서로 대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순실 이 비리 의혹 사건은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1년 2개월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나머지 국정 운영의 동력 을 회복하려면 최소한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병우 검찰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만약에 그냥 봐주기 수사로 끝나고 밑에 있는 잔가지 몇 사람만 법정에 세운다면 차기 정권에 가서는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에 차제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음 달에 신안보 정책을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다고 그러셨는데 국민의당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진실을 밝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안보 정책보다 일단 진실부터 얘기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그건 사실 지금까지 7일째인가, 8일째군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남의 입을 빌려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드러난 것 아니냐.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저쪽에서도 저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송민순 회고록에 문제가 있다. 몇 가지, 이 오류가 있다. 그러므로 송민순 회고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로만 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시 물어보면 그때 북한에 물어봤느냐. 그때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한 이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밝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는 문재인 대표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힐 거기 때문에 그 대답을 기대해보고 다만 그것을 계기로 쓸데없는 이념 공세,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 그리고 국민의당 제3당으로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항상 문제가 많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도 매주 할 얘기가 있어요. 참 정치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